자기야 뭐해? 씻어. 남편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식탁 위 휴대폰에 뜬 메시지 한 통. 30년 믿음이 무너지는 건 1초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남편인 척 답장을 보냈습니다. 와이프 출장 갔어. 비번 누르고 들어와. 전송 버튼을 누른 그 순간 저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과연 15분 뒤 우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날 밤 시작된 30년 헌신짝 아내의 소름 돋는 참교육 복수극.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랄라라. 욕실에서는 남편 김철호의 콧노래가 세찬 물줄기 소리와 섞여 흘러나왔습니다. 칠순이 내일 모레인 나이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을 청춘이라 믿는 듯 요즘 유행한다는 트로트 자락을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마른 빨래를 개던 미숙은 그 소리가 유난히 거슬렸습니다. 30년 세월 동안 남편의 수발을 들며 살아온 그녀의 손마디는 굵어졌고 무릎은 비가 오면 쑤셔왔지만 남편은 염색약과 비싼 골프웨어 덕분인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미숙은 남편의 검은색 정장 양말을 짝 맞춰 개어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구석에 놓아둔 남편의 최신형 스마트폰이 짧고 묵직한 진동음을 냈습니다. 징, 징. 평소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은 툭하면 사업 기밀 운운하며 휴대폰의 잠금 패턴을 복잡하게 걸어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샤워하러 들어가면서 급했는지 화면이 꺼지지 않은 채 식탁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돌린 미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화면 중앙에 뜬 알림창 때문이었습니다. 저장된 이름은 분명 김 부장 본사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잦았기에 미숙은 또 골치 아픈 업무 연락이겠거니 생각하며 화면을 끄려 했습니다. 그러나 미리 보기로 뜬 메시지 내용은 업무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야 뭐해? 씻어? 오늘 왜 연락이 없어? 유유. 미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히며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노안이 와서 잘못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았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명확했습니다. 자기야라는 호칭, 그리고 말꼬리에 붙은 애교 섞인 이모티콘. 그것은 58 먹은 부장님이 60살 먹은 상무님에게 보낼 메시지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미숙의 손끝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 남편의 성공만을 바라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세월이 머릿속에서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부장. 김 부장이 아니야. 남편은 치밀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회사 동료의 이름으로 저장해 놓는 수법.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 유치하고도 악질적인 기만을 내 남편이 하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는 여전히 기분 좋은 콧노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노래가, 저 흥겨움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미숙의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당장 욕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 휴대폰을 집어 던지며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내가 사람이냐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튀어나오려는 비명을 입술을 깨물어 삼켰습니다. 지금 따져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남편은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아, 김 부장이 장난친 거야. 술 먹고 잘못 보냈대. 이 사람 참 의부증 있어? 노망 났어? 뻔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며
펄펄 뛸 인간이었습니다. 확실한 물증이 필요했습니다. 아니, 빠져나갈 구멍조차 없는 완벽한 현장을 잡아야 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잠금이 풀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올리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습니다. 오늘 와이프 일찍 잔대? 보고 싶어 죽겠어, 오빠. 이따가 나갈까?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불과 30분 전 저녁 식탁에서 반찬이 짜다며 타박하던 남편이 이 여자에게는 오빠였고 다정한 연인이었습니다. 미숙은 눈물이 고이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오타가 나서 지우기를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마치 남편이 된 것처럼 말투를 흉내내야 했습니다. 와이프 갑자기 출장 갔어. 지방으로. 전송 버튼을 누르자마자 1초도 안 되어 답장이 왔습니다. 정말? 아싸. 대박이다. 키읔키읔. 가벼운 여자의 반응에 미숙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가 걸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다시 자판을 입력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깨어났습니다. 집으로 와. 비번 알지? 누르고 들어와. 전송 완료. 미숙은 휴대폰을 원래 놓여있던 각도 그대로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휴대폰을 챙겨 거실 구석, 식탁 의자 뒤편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거실의 형광등을 끄고 무드등 하나만 켜두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오붓한 미래를 위해 준비해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피를 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욕실 물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남편은 꼼꼼히도 씻고 있었습니다. 평소 5분이면 끝나던 샤워가 오늘따라 길었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를 만날 생각에 구석구석 몸단장을 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사실이 미숙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어둠 속에 웅크리고 앉아 현관을 노려보는 미숙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만약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 차라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나약한 마음과 반드시 와서 내 손에 잡혀야 한다는 도끼가 엉겨붙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시어머니의 병수발을 5년이나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을 때 미숙은 친정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폐물을 팔아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남편이 밖에서 기죽지 않게 하려고 자신은 시장통떨이 옷만 입으면서도 남편 셔츠는 백화점에서 샀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배신감은 슬픔을 넘어 증오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욕실에서 드라이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나오면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였습니다. 미숙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입안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제발, 제발 지금 와야 해. 14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딩동 하는 엘리베이터 도착음이 복도 너머에서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미숙의 온몸에 털이 쭉 뼈섰습니다. 또각, 또각, 또각. 복도를 울리는 발소리. 운동화나 슬리퍼가 아닌 굽 높은 구두 소리였습니다. 발소리는 망설임 없이 미숙의 집 현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미숙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식탁 다리를 움켜쥔 손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띠띠띠띠. 경쾌한 전자음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갈랐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 그것은 가족들, 그리고 아주 가까운 친척이 아니면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택배 기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그 보안 코드를 문 밖의 침입자는 너무나도 익숙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띠리릭, 척.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마치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소리처럼 미숙의 귀에 박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센서 등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 빛 아래 드러난 그림자는 늘씬한 여자의 실루엣이었습니다. 자기야, 나왔어. 어머, 진짜 아무도 없네. 교태가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 미숙은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마 아니길 바랐던, 아니 차라리 모르는 술집 여자이길 바랐던 헛된 희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자는 익숙하게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미숙이 작년 생일 선물로 남편에게 사주었던, 하지만 남편이 냄새가 독하다며 쓰지 않던 그 브랜드의 향수였습니다. 결국 이 여자에게 주려고 냄새 핑계를 댔던 것이었습니다. 불은 왜 다 껐어? 분위기 잡는 거야? 하여간 늙은 오빠가 더 밝힌다니까. 여자가 킬킬거리며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와인 한 병과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 집 안방인 양 거침없는 태도였습니다. 여자가 소파 쪽으로 다가왔을 때 미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식탁 옆에 있는 스탠드 조명의 다이얼을 끝까지 돌렸습니다. 탁! 갑작스러운 빛에 여자가 눈을 찡그리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빛이 쏟아지는 그곳에는 사랑하는 오빠가 아닌 머리를 질끈 묶고 앞치마를 두른 본처 한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사모님? 여자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들고 있던 케이크 상자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짙은 화장, 몸매가 훤히 드러나는 원피스, 그리고 공포로 질린 눈동자. 그녀는 김철호의 수행비서 최지수였습니다. 미숙이 명절 때마다 타지에서 고생한다며 반찬을 챙겨주고 딸처럼 여기며 살갑게 대했던 바로 그 최지수 대리였습니다. 지수 씨, 내가 여길 왜? 아니,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고 들어오니? 미숙의 목소리는 지옥 밑바닥에서 긁어올린 듯 낮고 차가웠습니다. 지수는 입술을 달달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그게... 저기 사모님, 그게 아니고요. 그때였습니다. 욕실 문이 벌컥 열리며 김철호가 튀어나왔습니다. 누구 왔어? 밖이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헉! 중요 부위만 겨우 수건으로 가린 채 나오던 김철호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는 최지수, 그리고 그 맞은편에서 귀신처럼 노려보고 있는 아내 미숙. 세 사람 사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철호의 눈동자가 팽팽 돌아갔습니다. 당황함과 공포, 그리고 쪽팔림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남편이 지수에게 보내는 눈빛을, 그것은 수습해라는 비겁한 신호였습니다. 뻔뻔함으로 무장한 남편이 먼저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최 대리, 내가 급한 서류 가져오라고 했다고 밤중에 집까지 쳐들어오면 어떡해? 사모님 놀라게. 미숙의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팬티 한 장 안 입은 알몸으로 와인을 들고 온 여직원에게 할 소리인가. 인간의 밑바닥을 보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러자 최지수도 기다렸다는 듯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결제가 너무 급해서. 제가 비밀번호는 아까 전화로 여쭤봤는데 사모님이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미숙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이들은 지금 나를 바보 천치로 알고 있구나. 눈앞에서 벌어진 불륜 현장조차 말도 안 되는 연극으로 덮으려 하는구나. 결제 서류, 와인을 들고 밤 11시에 내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면서 들어오는 게 결제 받으러 온 거라고? 미숙이 와인병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철호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직원이 뇌물. 아니, 선물 좀 사올 수도 있는 거지. 당신 평소에 의부증 있는 거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사람을 아주 질리게 만들어. 김철호가 수건을 고쳐 매며 미숙에게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지수는 그 뒤에 숨어 교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증거 있어? 있으면 내놔봐. 이 늙은 아줌마야라고 조롱하는 듯 했습니다. 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저들의 머리채를 잡고 싸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저들은 이미 입을 맞췄고 지금 싸워봤자 미친년 취급을 당하며 쫓겨날 것이 뻔했습니다. 더 확실한 게 필요했습니다. 이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저 뻔뻔한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발길 더 강력하고 잔인한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미숙은 끓어오르는 용암 같은 분노를 억지로 식도 아래로 밀어넣으며 슬픈 짐승처럼 울부짖는 대신 차갑게 가라앉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5분의 지옥은 끝났지만 전쟁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숨을 쉴 때마다 날선 유리 조각이 폐를 찌르는 듯 했습니다. 김철호는 허리에 수건 한 장만 위태롭게 두른 채 씩씩거리고 있었고 최지수는 그 뒤에서 겁먹은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기막힌 광경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정수리 끝까지 차올랐지만 지금 이 순간 감정을 터뜨리면 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스쳤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김철호가 먼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했지만 그 속에는 들켰다는 당혹감을 감추기 위한 과장된 몸짓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건 당신이죠. 벌거벗고 나와서 젊은 여비서랑 마주하고 서 있는 게 제정신인 사람 태도예요? 미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김철호는 콧방귀를 뀌며 수건 매듭을 고쳐맸습니다. 참. 내가 샤워하다가 급한 결제건 때문에 직원 불렀다고 했잖아. 집에서 편하게 씻지도 못해? 그리고 최 대리, 자네도 그래. 아무리 급해도 그렇지 밤늦게 남의 집에 불쑥 들어오면 어떡해? 내 마누라가 오해하잖아. 김철호는 교묘하게 화살을 최지수에게 돌리면서도 은근슬쩍 상황을 오해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최지수는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푹 숙이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상무님. 사모님, 정말 죄송해요. 상무님이 내일 아침 회의 때 쓸 자료가 급하다고 하셔서 제가 근처에서 친구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장도 이렇고 경황이 없어서 실례를 범했습니다. 지수는 눈시울까지 붉히며 가련한 척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기야라고 부르며 들어오던 그 목소리는 온데간데였고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신입사원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은 기가 찼습니다. 친구 모임? 친구 모임에 와인을 들고 가요? 그리고 우리 집 비밀번호는요? 당신이 우리 집 식구예요?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누르고 들어와요? 미숙의 날카로운 지적에 최지수가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김철호가 곧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미숙에게 성큼성큼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아, 진짜 이 여자가 왜 이래? 당신 건망증 있어? 치매야? 뭐라고요? 치매? 그래. 내가 아까 전화해서 말했잖아. 최 대리 보낼 테니까 문 좀 열어주라고. 당신이 알겠다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 딴소리야? 나 참, 내가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벌어다 주니까 집구석에서 편하게 늙어가면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김철호의 고함 소리에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 그런 전화는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철호의 표정은 너무나도 당당했습니다. 마치 미숙이 진짜로 기억을 잃은 환자인 것처럼 몰아세우는 그의 기세에 미숙은 순간적으로 내가 정말 전화를 받았나? 하고 스스로를 의심할 뻔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지난 30년간 미숙을 지배해온 방식이었습니다. 무조건 우기기, 그리고 상대방을 바보로 만들기. 전화, 안 왔어요. 내 통화 기록 보여줘요? 미숙이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김철호가 버럭 소리를 지르며 미숙의 손을 쳐냈습니다. 됐어. 시끄러워. 남편 말을 믿어야지 기계 쪼가리를 믿어? 당신 요즘 깜빡깜빡하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지난번에도 가습을 안 끄고 나갔잖아. 이젠 사람 말까지 안 들은 척해? 그는 과거의 사소한 실수까지 들추어내며 논점을 흐렸습니다. 미숙의 손등이 벌겋게 부어올랐습니다. 물리적 폭력보다 더 아픈 것은 인격적인 모독이었습니다. 최지수는 그 틈을 타 슬그머니 현관 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상무님, 사모님이 많이 편찮으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결제는 내일 회사에서. 그래. 최 대리 미안하게 됐네. 우리 집사람이 요즘 갱년기 우울증이 심해서 그래. 이해해. 김철호는 혀를 차며 미숙을 노려보았습니다. 지수는 신발을 신으며 미숙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미숙은 보았습니다. 찰나의 순간 지수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가는 것을. 그것은 승자의 여유였고 늙고 초라한 본처를 향한 명백한 조롱이었습니다. 두고 보자, 늙은 아줌마. 오빠는 내 거야. 지수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자 집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철호는 그제야 안심이 되는지 긴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밖에서 일에 치이고 들어오면 집에서라도 좀 쉬어야지. 이게 무슨 꼴이야? 그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투덜거렸습니다. 미숙은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를 겨우 지탱하며 남편 앞에 섰습니다. 당신 정말 아니야? 그 여자랑 아무 사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실토하고 빌기를 바라는 1%의 미련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호는 미숙을 벌레 보듯 쳐다보았습니다. 한미숙, 너 돌았냐? 어디서 감히 남편을 의심해? 내가 너 같은 줄 알아? 집에서 밥이나 축 내니까 세상이 다 내 수준으로 보이지?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내가 당신 빚 갚아주고 어머니 병수발 들 때 당신은 뭐 했어요? 밖에서 흥청망청 돈 쓰고 다녔잖아요. 미숙이 악에 받쳐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김철호가 벌떡 일어나 탁자에 놓인 유리 잿더리를 집어 던졌습니다. 쨍그랑. 잿더리가 미숙의 발치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유리 파편이 튀어 미숙의 종아리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붉은 피가 방울져 흘러내렸습니다. 미숙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얼어붙었습니다. 시끄러워. 어디서 옛날 얘기를 꺼내? 그건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 내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한 번만 더 회사 사람 앞에서 내 체면 구겨봐. 그땐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 알았어?
김철호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겨진 미숙은 그제야 다리의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리의 상처보다 가슴이 난도질당한 상처가 더 쓰라렸습니다.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악랄해졌습니다. 미숙은 깨진 유리 조각들을 바라보며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바쳐온 가정이라는 성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못한 허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밥해주고 빨래해주는, 가끔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낡은 가구에 불과했습니다. 미숙은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단면이 조명을 받아 번뜩였습니다. 이대로는 못 죽어. 억울해서 못 죽어. 미숙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슬픔과 당혹감은 차갑게 식어 단단한 사리로 변해갔습니다. 그냥 이혼해달라고 하면 그는 재산을 빼돌리고 자신을 빈털터리로 내쫓을 위인이었습니다. 그는 방금 제 입으로 쫓겨날 줄 알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경고가 아니라 예고였습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놈이 눈치채기 전에 놈의 숨통을 조일 올무를 놓아야 한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번호 하나를 찾았습니다. 아들 민재. 늘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을 자주 못했던, 하지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핏줄. 통화 버튼을 누르자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차분한 목소리에 미숙은 왈칵 쏟아지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아니라 전우를 부르는 심정이어야 했습니다. 민재야, 엄마 좀 도와다오. 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아니, 아무 일 없다. 그냥 엄마가 이제야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서 그래. 미숙은 안방 문을 노려보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숨겨둔 장부, 그리고 여자. 엄마가 다 잡을 거다. 내가 엄마 변호사가 되어줘야겠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놀란 기색도 없이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내일 당장 갈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평소처럼 계세요. 전화를 끄는 미숙은 깨진 재떨이 조각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았습니다. 사각, 사각. 유리 조각들이 쓰레받기에 담기는 소리가 마치 김철호의 파멸을 예고하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미숙은 부엌으로 가서 찬물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머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기억력이 나쁘고 남편에게 순종하며 갱년기 우울증에 걸린 힘없는 늙은 아내. 그것이 미숙이 쓸 가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은 두 마리였습니다. 집안의 따리를 튼 김철호라는 뱀, 그리고 밖에서 호시탐탐 안방을 노리는 최지수라는 뱀. 두 마리를 한꺼번에 잡으려면 더 독한 미끼가 필요했습니다. 미숙은 식탁 위에 놓여있던 김철호의 지갑을 열었습니다. 현금 뭉치가 두둑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중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고 나머지는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지 한 장을 찢어 식탁 위에 붙였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요즘 깜빡깜빡해서 당신 말대로 병원에 좀 다녀올게요. 밥은 챙겨놨어요. 거짓 굴복. 이것은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미숙은 불 꺼진 거실에서 어둠에 잠긴 안방 문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의조렸습니다. 웃어도 김철호. 지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좋은 시절일 테니까. 미숙의 눈은 이미 내일 아침이 아닌 파국을 맞이할 남편의 최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철호의 휴대폰이 다시 한번 짧게 진동했습니다. 미숙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화면이 꺼진 검은 액정 위로 미숙의 일그러진 그러나 결의에 찬 얼굴이 비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갓 지은 밥 냄새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김철호가 부스스한 얼굴로 안방에서 나왔을 때 미숙은 식탁에 수저를 놓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그 서슬 퍼런 도끼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겁먹은 듯 아래로 깔려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식사하세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김철호는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젯밤에는 제법 눈을 부라리며 대들더니 역시나 하룻밤 자고 나니 현실 파악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돈줄을 쥐고 있는 가장에게 대들어봤자 본인만 손해라는 것을 깨달은 눈치였습니다. 그래. 진작 좀 이렇게 기지 죽이고 살 것이지. 어제는 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왜 그랬어? 김철호는 의자에 털썩 앉으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미숙은 그 맞은편에 앉지 않고 서서 물컵을 채워주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요즘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당신 말이 맞아요. 갱년기라 그런가 봐요. 쯧쯧. 알면 됐어. 병원 가서 약이라도 좀 타먹어. 사람 피곤하게 하지 말고. 김철호는 찌개를 한술 크게 떠먹으며 혀를 찼습니다. 미숙은 네 하고 짧게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탁 아래로 늘어뜨린 그녀의 두 손이 앞치마를 쥐어뜯을 듯 꽉 쥐고 있다는 사실을 김철호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출근한 뒤 미숙은 설거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싱크대 물을 틀어놓아 물소리를 내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깊숙한 곳, 남편이 절대 열어보지 않을 이불장 사이에 숨겨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결혼 때 가져왔던 폐물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미숙이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자 호랑이 같은 인상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였습니다. 문 안 열고 뭐하니? 굼뜨기는.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지팡이로 바닥을 쿵쿵 찍으며 들어온 시어머니는 미숙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철호 나갔냐? 네, 어머니. 방금 출근했어요. 어구, 내 새끼. 아침부터 뼈 빠지게 일하러 나갔는데 넌 집구석에서 편하게 물소리나 내고 있냐? 박 여사는 거실 소파 상석에 앉으며 미숙을 타박했습니다. 미숙은 익숙하게 냉수를 떠와 무릎을 꿇고 앉아 건넸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30년째 똑같은 레퍼토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강도가 더했습니다. 아마도 김철호가 미리 언지를 준 모양이었습니다. 너 어제 철호한테 대들었다며? 비서 아가씨한테도 행패 부리고. 미숙의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벌써 거기까지 말이 돌았나 싶었습니다. 행패라니요. 그게 아니라 오해가 좀. 시끄럽다. 남자가 밖에서 큰일 하다 보면 밤늦게 직원 부를 수도 있고 술 한잔할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 내가 그렇게 속 좁게 구니까 철호가 밖으로 도는 거 아니냐? 박 여사는 지팡이로 바닥을 탕탕 내리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가 좀 싹싹하게 굴고 꾸미기도 좀 하고 그래봐라. 남편이 집에 안 들어오고 백이나. 곰 같은 마누라가 집에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 정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다 내 탓이다. 내 탓.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외도가, 그 뻔뻔한 배신이 다 자신의 탓이라니. 미숙은 끓어오르는 화를 참기 위해 입술 안쪽 살을 씹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시어머니와 싸워봤자 남편에게 또 다른 빌미만 줄 뿐이었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앞으로는 더 잘할게요. 죽은 듯이 지낼게요. 그녀의 비굴할 정도로 빠른 사과에 박 여사는 김이 샜는지 혀를 찼습니다. 알면 됐다. 이번 주말 내 팔순 잔치 때는 실수하지 마라. 철호 회사 사람들 다 온다니까 옷이라도 좀 제대로 입고 있어. 망신시키지 말고. 네, 명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자 미숙은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래, 다 내 탓이지. 내가 당신 아들을 괴물로 키운 탓이지. 오후 2시 미숙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내의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들 민재였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이래요? 잠 한숨도 못 주무셨죠? 민재는 미숙의 퀭한 눈을 보며 울컥한 듯 했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난 괜찮다. 그보다 알아봤니? 민재는 주위를 살피더니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와 작은 상자들을 꺼냈습니다. 변호사님 만났어요. 아버지 유책 사유가 확실해서 이혼 소송하면 승산은 있어요. 하지만 재산 분할을 제대로 받으려면 아버지가 재산을 은닉한 정황을 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건 민재가 작은 상자를 열자 손톱만한 크기의 검은 기계들이 보였습니다. 초소형 녹음기예요. 차량용이랑 거실용이요. 배터리는 3일 정도 가니까 아버지 차 조수석 밑이랑 거실 소파 틈새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이건 위치 추적기인데 아버지 차 트렁크 매트 아래에 붙이시면 돼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존경해야 할 아버지를 감시하는 도구를 어머니에게 건네주는 아들의 심정이 오죽할까? 미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다, 민재야. 내가 있어서 엄마가 용기를 낸다. 엄마가 이번에는 절대 그냥 안 넘어갈 거야. 내 아빠가 우리를 기만하고 빼돌린 것들 다 찾아올 거야.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민재가 알려준 대로 움직였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기 전 차고에 주차된 남편의 제네시스 승용차 보조키를 이용해 조수석 시트 및 깊숙한 곳에 녹음기를 부착했습니다. 거실 소파 틈새, 남편이 주로 앉는 자리 근처에도 하나를 심어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철호는 일찍 들어왔습니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어이 마누라, 나 배고프다. 밥 줘. 그는 미숙을 하녀 부르듯 불렀습니다. 미숙은 군말 없이 상을 차렸습니다. 김철호는 밥을 먹으며 누군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김 부장. 그래, 이번 주말 행사 준비는 잘 돼가나? 걱정 말라니까. 우리 집사람? 아유, 찍소리도 못해. 그냥 집에 있는 가구지 뭐. 알아서 기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눈앞에 있는 아내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내뱉는 말들. 미숙은 국을 뜨는 척하며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가구. 그래, 나는 당신에게 말 없는 가구였지. 하지만 가구가 무너지면 당신도 깔려 죽는다는 걸 보여주마. 사흘 뒤 미숙은 남편이 출근한 사이 차에 설치해둔 녹음기를 수거했습니다. 민재의 노트북으로 파일을 옮겨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치직, 치지직.
잡음 사이로 남편의 목소리와 그 여자 최지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차 안에서 나누는 미래였습니다. 자기야, 그 늙은 여편네 아직도 눈치 못 챘어? 아유, 말도 마. 멍청해서 내가 한번 꽥 소리 지르니까 깨갱하더라고. 밥 차려주는 거 보면 아주 가관이야. 노예가 따로 없어. 최지수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근데 오빠, 언제 정리할 거야? 나 기다리다 늙어 죽겠어. 좀만 기다려. 이번 주말에 우리 어머니 팔순 잔치 있잖아. 그거 끝나면 바로 서류 들이밀 거야. 어머니도 허락하셨어. 너 들어오면 아들 낳아줄 거라고 하니까 아주 좋아하시더라.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시어머니, 아까 낮에 와서 내 탓이다라고 했던 그 말이 단순히 며느리 군기를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들과 짜고 며느리를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 대를 이어야 한다는 그 핑계로 조강지철을 헌신짝처럼 버리기로 합의가 끝난 상태였습니다. 진짜? 어머니 짱이다. 그럼 그 아줌마는 빈몸으로 쫓겨나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재산 다 지수 4명의로 된 오피스텔이랑 차명 계좌로 돌려놨잖아. 위자료 줄 돈이 어디 있어? 10원 한 장 못 주지. 30년 밥값 했다고 칠하지 뭐. 녹음기 속의 김철호는 악마였습니다. 아니, 악마도 이보다는 덜 비열할 것입니다. 미숙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리에 가까운 분노였습니다. 그래, 10원 한 장 못 주겠다고. 미숙은 눈물을 손등으로 거칠게 닦아냈습니다. 이제 망설임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위치 추적기 앱을 켰습니다. 남편의 차는 회사 주차장이 아닌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주차장에 멈춰 있었습니다. 최지수 명의로 되어 있다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미숙은 옷장을 열어 가장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가방에는 민재가 준 고성능 캠코더를 챙겼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오피스텔 앞. 으리으리한 신축 건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건물 맞은편 화단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남편의 차가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조수석에는 최지수가 타고 있었습니다. 창문이 열려 있어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철호가 운전대를 잡은 손으로 최지수의 볼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무엇보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미숙이 30년 동안 아끼고 절약해서 모은 돈으로 그들은 호의호식하며 사랑 노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캠코더의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줌을 당기자 두 사람의 희희낙낙하는 표정이 화면 가득 잡혔습니다. 차가 지나가고 난 뒤 미숙은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우편함을 살폈습니다. 1503호 최지수. 우편함 틈새로 삐져나온 고지서 하나가 보였습니다. 관리비 명세서였습니다. 미숙은 주위를 살피고 재빨리 명세서를 뽑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1503호. 문 앞에 선 미숙은 문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문고리를 잡은 손에는 힘이 들어갔습니다. 여기가 내 돈으로 산 내년의 집이구나. 미숙은 휴대폰을 꺼내 현관문과 호수가 보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온 포스트잇 한 장을 꺼냈습니다. 빨간색 펜으로 쓴 글씨가 섬뜩하게 빛났습니다. 팔순 잔치 선물 기대해. 미숙은 그 포스트잇을 초인종 카메라 렌즈 위에 딱 붙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미숙의 심장은 더 이상 두근거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기계처럼 규칙적으로 그리고 강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여보, 주말 어머님 잔치 준비 완벽하게 해놨어요. 당신도 기대해요. 1분 뒤 남편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수고해. 역시 당신밖에 없어. 가소로운 문자였습니다. 미숙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나밖에 없지. 당신을 지옥으로 보내줄 사람은. 디데이.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폭탄의 뇌관을 터뜨릴 시간만 남았습니다. 미숙은 거실 달력에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어머님 팔순이라는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신 잔치이자 김철호와 최지수 그리고 탐욕스러운 시댁 식구들의 장례식이 될 것이었습니다. 미숙은 안방으로 들어가 남편이 아끼는 최고급 양복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위를 들었습니다. 양복의 안감, 보이지 않는 곳을 아주 살짝 가위질했습니다. 겉보기엔 멀쩡하지만 조금만 움직이면 툭 터져버릴 실밥처럼, 그들의 운명처럼.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비통하고 칼날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주말이 되자 시내의 특급 호텔 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현수막으로 뒤덮였습니다. 축 박말순 여사 산수연. 금빛으로 번쩍이는 글씨가 오늘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잔치를 주최한 아들의 재력이 어느 정도인지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김철호는 입구에서부터 싱글벙글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최고급 맞춤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세상에서 가장 성공하고 효심 깊은 아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추하지만 많이 드십시오. 김상무 대단해. 어머니 팔순을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드리고. 역시 효자는 달라. 회사 대표의 칭찬에 김철호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겸손을 떨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에게 일일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겉보기엔 내조 잘하는 얌전한 아내였지만 그녀의 한복 소매 안쪽, 손에 쥐어진 작은 리모컨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여보, 웃어. 좀 더 활짝 웃으라고. 오늘 내 회사 임원들 다 왔는데 촌티 내지 말고. 김철호가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이 사이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숙은 그 말에 대꾸하는 대신 더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네, 여보. 걱정 마요. 오늘 당신 최고로 빛나게 해줄게요. 잠시 후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화려한 붉은색 원피스를 입은 최지수가 거대한 꽃바구니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녀의 눈부신 젊음과 미모에 쏠렸습니다. 김철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가 아내의 눈치를 보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지수는 당당하게 걸어와 미숙 앞에 섰습니다. 사모님, 축하드려요. 상무님 비서 최 대리입니다. 이거 어머니 드리려고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지수가 꽃바구니를 내밀며 미숙에게 몸을 가까이 붙였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줌마, 오늘이 마지막인 거 알죠? 그 한복 벗어놓고 나갈 때 곱게 개어나요. 곧 내 거 될 테니까. 독사 같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보통 때라면 미숙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떨었겠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미숙은 지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꽃바구니를 받아들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최 대리. 고마워요. 우리 그이가 아끼는 직원이라 그런지 센스가 남다르네요. 바쁜데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꼭 끝까지 보고 가요. 아주 재밌을 거니까. 지수는 미숙의 여유로운 태도에 순간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코웃음을 치며 김철호 옆으로 가서 섰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는 상석에 앉아 며느리인 미숙은 본체만체하고 지수에게만 손짓을 했습니다. 아가, 이리 와서 내 옆에 앉아라. 싹싹한 아가씨가 와서 분위기가 사네.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내연녀를 옆에 끼고 앉은 시어머니와 남편. 그 꼴을 보며 미숙은 마지막 남은 일말의 죄책감마저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잔치는 무르익어 갔습니다. 케이크 커팅이 끝나고 드디어 하이라이트 순서가 다가왔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철호 상무님께서 어머님을 위해 직접 준비하신 특별 영상 편지 시간입니다. 모두 앞쪽 스크린을 주목해 주십시오. 장내의 조명이 꺼지고 대형 빔 프로젝터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김철호는 마이크를 잡고 무대 중앙으로 나갔습니다. 핀 조명이 그를 비추자 그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귀빈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와 부족한 저를 묵묵히 내조해준 제 아내 덕분입니다. 김철호는 연기력을 발휘해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수는 어둠 속에서 김철호를 향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어머니의 지난 80년 세월, 그 눈물겨운 사랑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철호의 손짓과 함께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어머니의 은혜라는 자막이 떴습니다. 하객들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도 흐뭇한 미소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미숙은 테이블보 아래 숨겨두었던 리모컨의 입력 전환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지직. 화면이 한번 깜빡이더니 잔잔하던 배경음악이 뚝 끊겼습니다. 그리고 전혀 다른 화질의 거친 영상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텔 얌 305 앞 복도.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영상 사고인가? 화면 속에서 문이 열리고 한 쌍의 남녀가 엉겨붙은 채 복도로 나왔습니다. 남자는 김철호였고 여자는 최지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진한 키스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김철호의 손이 지수의 엉덩이를 주무르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헉! 세상에, 저거 김상무 아니야? 연회장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가 곧 경악의 비명으로 뒤덮였습니다. 무대 위에 서 있던 김철호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스크린과 하객들을 번갈아 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꺼. 이거 뭐야? 방송실.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이 바뀌고 며칠 전 차 안에서 녹음된 음성 파일이 자막과 함께 재생되었습니다. 스피커의 볼륨은 최대치였습니다. 지수야, 좀만 참아. 이번 팔순 잔치 끝나면 그 늙은 여편네 바로 내쫓을 거야. 김철호의 목소리가 연회장의 빵빵한 스피커를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회사 대표가 입을 딱 벌리고 김철호를 노려보았습니다. 진짜? 어머니도 허락하신 거지? 당연하지. 우리 엄마가 너 얼마나 예뻐하는데. 애 못 낳는 며느리 필요 없다고 위자료 한 푼 주지 말고 내보내래. 내가 재산 다 뒤로 빼돌려놨으니까
걱정 마.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상석에 앉아있던 시어머니 박 여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뒷목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저게 무슨...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김철호가 무대에서 뛰어내려왔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지수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방으로 얼굴을 가린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숙이 찍어둔 오피스텔 사진과 김철호가 지수에게 송금한 내역 그리고 이중 장부의 사본이 슬라이드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횡령의 증거까지 만천하에 공개된 것입니다. 김상무, 자네 지금 이게 무슨 짓인가? 회사 대표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진 대표는 김철호에게 다가가 뺨을 후려갈겼습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마이크를 타고 울렸습니다. 김철호는 비틀거리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더러운 놈. 내 회사 돈을 빼돌려서 계집질을 해? 내 놈은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사장님, 오해입니다. 이건 조작된 겁니다. 저 여자가 미쳐서 꾸민 짓입니다. 김철호는 바닥을 기며 대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경호원들이 달려와 그를 끌어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연회장 한가운데 미숙은 홀로 고요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웅성거림이 잦아들고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숙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차가웠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것이 이 남자의 실체입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0년 저는 이 사람의 그림자로 살았습니다. 빚을 갚아주고 병든 시어머니를 수발들며 제 이름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가는 배신과 모욕뿐이었습니다. 미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는 김철호와 구석으로 도망치려는 최지수를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김철호 씨, 당신이 원하던 대로 해줄게. 위자료? 필요 없어. 대신 당신이 가진 모든 걸 내놓게 될 거야. 내가 10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가져올 테니까. 미숙은 쥐고 있던 리모컨을 김철호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탁! 그리고 어머니, 죄송하지만 칠순 잔치는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남이니까요. 미숙은 한복 치맛자락을 거칠게 걷어차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때 뒷목을 잡고 헐떡이던 박 여사가 소리를 내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김철호의 절규가 들려왔지만 미숙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연회장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등 뒤에서는 구급차를 부르는 다급한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섞여 지옥도 같은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호텔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이 뜨겁게 달아오른 그녀의 가슴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때 빗속을 뚫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숙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고 아들 민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어요? 미숙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백미러로 멀어지는 호텔을 바라보며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진짜 지옥은 지금부터니까. 차는 빗속을 뚫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호텔 연회장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파멸의 불길이 김철호와 최지수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빈털터리가 된 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숙이 준비한 마지막 복수의 카드는 무엇일까요? 서울가정법원 302호 법정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잿빛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지만 법정 안은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와 김철호의 다급한 비명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 여자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재산 형성 기여도라니요? 30년 동안 집에서 소뚜껑 운전만 한 여자가 무슨 기여를 했다는 겁니까? 저 돈 다 제가 피땀 흘려번 겁니다. 피고석에 선 김철호는 넥타이가 비뚤어진 줄도 모르고 핏대를 세웠습니다. 며칠 전 호텔에서 쫓겨난 후 제대로 씻지도 못했는지 기름진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원고석에 앉은 미숙은 그 추한 발악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판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서류를 넘겼습니다. 피고 진정하세요. 제출된 증거 자료를 보면 피고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 재산을 상간녀 최지수의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명백합니다. 아니, 그건 잠깐 맡겨둔 거고, 그게 바로 은닉입니다. 또한 원고 한미숙 씨는 피고의 모친 병수발을 5년간 전담했고 피고의 파산 위기 당시 친정 유산을 처분하여 빚을 변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를 소뚜껑 운전이라고 폄하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의 냉정한 지적에 김철호는 입을 딱 벌렸습니다. 옆에 앉은 변호사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포기한 눈치였습니다. 미숙의 변호를 맡은 아들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나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재판장님, 추가 증거 제출하겠습니다. 피고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여 최지수에게 오피스텔을 사준 내역 그리고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해외 코인 계좌로 빼돌리려던 시도가 담긴 녹취록입니다. 민재가 내밀은 USB를 보며 김철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민재 너 이 자식? 아비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 유학 보내주고 다 키워줬는데. 김철호가 아들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민재는 차갑게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는 거라고. 저는 어머니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드리는 것뿐입니다. 판사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 김철호는 원고 한미숙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15억 원을 지급하라. 또한 최지수 명의의 오피스텔과 차량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김철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15억. 그가 가진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횡령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당한 상태였으니 그는 이제 알거지가 된 것은 물론 감옥행을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법정을 나서자마자 김철호는 복도에 서 있는 최지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지수야, 지수야 들었지? 판사가 미쳤나 봐. 야, 빨리 변호사 다시 알아봐. 항소해야지. 김철호가 지수의 옷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더러운 벌레가 닿은 것처럼 옷을 탁 쳐냈습니다. 이거 나요, 아저씨. 뭐, 아저씨? 김철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빠라고 부르며 아양을 떨던 그녀였습니다. 지수는 선글라스를 벗어 싸늘한 눈빛으로 김철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주제 파악 좀 해요. 재산 다 뺏기고 회사 잘리고 곧 콩밥 먹게 생겼는데 내가 미쳤다고 당신 옆에 있어? 우리 깨끗하게 끝내요.
아, 최지수, 너 내가 사준 가방이 몇 개고 오피스텔이 얼만데 내가 널 어떻게 사랑했는데. 사랑? 웃기지 마. 난 당신 돈을 사랑한 거지. 배 나온 할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그거 가처분 걸려서 나도 빈털터리로 쫓겨나게 생겼어. 재수옴 붙었네 진짜. 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김철호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당신이 맡겨둔 차명 계좌 비밀번호야. 근데 그거 알죠? 미숙 사모님이 이미 압류 걸어놔서 10원도 못 빼는 거. 잘 먹고 잘 살아요, 늙은이. 지수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김철호는 멍하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복도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으악, 내 돈, 내 인생, 지수야, 여보, 미수가. 그의 비참한 울음소리가 법원 복도에 메아리 쳤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민재의 부축을 받으며 그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김철호가 미숙의 바짓단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구두는 단 한 번의 머뭇거림도 없이 출구를 향했습니다. 1년 후 도심 외곽의 허름한 인력사무소 앞, 새벽 찬 바람이 부는 거리에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들이 모닥불 주위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틈에 김철호도 섞여 있었습니다. 염색을 하지 않아 백발이 성성한 머리, 기름기 빠진 푸석한 얼굴, 초점 없는 눈동자.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김상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김씨, 오늘 공사장 잡부자리 하나 났어. 갈 거야? 소장의 말에 김철호는 허겁지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갑니다. 가요. 제발 써주십시오. 일당 13만 원. 예전 같으면 술값 팁으로나 주던 돈을 벌기 위해 그는 시멘트 포대를 날라야 했습니다. 횡령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벌금을 내느라 남은 돈을 모두 탕진했고 업계에 소문이 나서 재취업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가족도 돈도 젊은 애인도 모두 사라진 그에게 남은 것은 늙고 병든 육신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 김철호는 먼지 구덩이에 앉아 컵라면을 불려 먹고 있었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 넘기려는데 맞은편 도로에 고급 세단 한 대가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우아한 중년 여성이 보였습니다. 운전석에 젊은 남자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김철호는 젓가락을 멈추고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미숙이 그녀였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피부는 윤기가 흘렀고 옷차림은 기품이 넘쳤습니다. 운전석의 민재도 든든한 아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두 사람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빵! 신호가 바뀌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김철호는 컵라면 용기를 든 채 멍하니 그 차가 사라진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따뜻한 밥상, 다려진 셔츠, 자신을 기다려주던 아내의 온기. 그 모든 천국을 제 발로 걷어차고 지옥으로 떨어진 것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김씨, 뭐해? 빨리 안 먹고. 반장의 호통 소리에 김철호는 화들짝 놀라 컵라면 국물을 들이켰습니다. 짜고 매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눈물인지 콧물인지 모를 것이 뚝뚝 떨어져라면 국물 위로 번졌습니다. 같은 시각 공항 출국장. 미숙은 여권을 손에 쥐고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혼자 가셔도 괜찮겠어요? 민재가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미숙은 아들의 옷깃을 여며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찾으러 가는 건데 너도 장가갈 준비해야지. 언제까지 엄마 꽁무니 따라다닐래? 그래도 유럽은 처음이시잖아요. 괜찮아. 길 잃으면 어때? 예전에는 집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길을 잃을 일조차 없었잖니. 이제는 길 좀 잃어보고 싶다. 헤매기도 하고 낯선 곳에서 밥도 먹어보고. 미숙의 얼굴에는 더 이상 김철호의 아내 혹은 민재 엄마라는 꼬리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한미숙이라는 한 사람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1년 전 욕실 물소리와 함께 도착했던 그 문자 한 통. 자기야 뭐해? 그 짧은 문장이 미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때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면 미숙은 여전히 그 집에서 식모처럼 살다가 비참하게 버려졌을지도 모릅니다. 미숙은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연락처 목록을 훑어보았습니다. 남편이라는 이름은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끄고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녀올게. 우리 아들 밥 잘 챙겨 먹고. 네, 어머니.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도착하면 꼭 전화하시고요. 미숙은 캐리어를 끌고 출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그녀의 앞길을 비추었습니다.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기 직전 미숙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과거의 그늘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손을 흔드는 아들, 그리고 그 너머에 펼쳐진 눈부신 자유였습니다. 미숙은 다시 앞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독백이 공항 안내 방송 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30년의 긴 겨울을 끝내고 한미숙의 봄이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미숙 씨의 통쾌한 반격 어떠셨나요? 30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남편의 말로는 결국 비참한 후회뿐이었습니다. 긴 겨울을 견뎌내고 스스로 봄을 찾아 떠난 미숙 씨의 용기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네 인생에 너무 늦은 때란 결코 없습니다. 껍데기뿐인 희생보다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행복 아닐까요? 미숙 씨처럼 당당한 인생 이막을 꿈꾸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도 봄날이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찬란한 홀로서기를 저 달빛 인생 TV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